누구나 결혼을 할 땐 배우자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시작을 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고, 앞으로도 그럴 줄만 알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늘 반전이 따르더군요. 제 경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꾸는 듯 했어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늘 중간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 공부도 반에서 중간, 가정 형편도 중간, 친구들과의 관계도 진짜 죽고 못 사는 절치는 없었어요. 그냥저냥 알고 지내는 아이들만 많아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는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다 뭔가 열정적으로 파고들거나 미친 듯이 몰두해본 경험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남들 하는 대로 흘러가기만 했고, 대학교 졸업하고 일반 회사를 좀 다니다가 아는 선배 소개로 에이전트 업체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국계 안전관리 업체들과 주로 상대했는데, 한마디로 저희 회사를 통해 입사부터 퇴사까지 모든 매니징을 담당해주는 거예요. 보통 플랜트, 즉 화학공단이나 공장 증축공사 또는 신규 공사에 투입되는 관리자들은 외국 회사랑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가 드물죠. 우리나라에서 쭉 활동해온 회사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투자 형식으로 들어온 회사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게 여러모로 쉽고 편한데, 그걸 저희는 로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을 뽑으려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나 평판, 그리고 경력을 확인을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하지만 외국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타국이다 보니 자신들이 얻은 정보들을 신뢰하기가 영 마땅치 않죠. 그래서 저희 같은 믿을 만한 에이전트들이 중간에서 회사와 관리자들을 연결해주고 또 보증도 서주는 그런 식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분야는 주로 신규로 공장들을 건설하는 현장들에서 안전감독들을 관리했는데, 생각하기도 싫은 그 미친 인간인 전 남편도 안전감독 출신이라 그때 처음 만났네요. 지금은 워낙 지원자도 많고 관련 자격증 보유한 사람들이 많아 페이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불과 몇 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월 8,900은 기본으로 받아갔을 만큼 숨겨진 꿀직종이었어요. 거기다 하는 일도 알고 보면 별거 없죠. 그냥 사무실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한 번씩 뒷짐지고 순찰 한번 돌면 그날 하루 일과는 정부 일대가 대부분이고, 주기적으로 작업하는 분들 다 모아놓고 안전교육이랍시고 영상 몇 개 틀어주면 끝입니다. 자격 요건은 딱 하나, 몇백만 원짜리 안전관리 자격증이 필요한데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 시험이라 난이도는 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안전사고 한번 터지면 그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나요?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나요? 좋게 말해서 인력관리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사람 장사거든요. 그러니 저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이 돼야 제 인센티브도 더 생기거든요. 그냥 자기한테는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라 믿고 일하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 에이전트다 보니 고용주인 외국 회사 담당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를 통해 입사한 한국 감독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국 분들과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중에 유독 전 남편이 제게 호감을 표현했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는데, 전 남편처럼 끈질기게 들이댄 사람은 없었어요.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맥이 엄청 넓었죠. 그래서 제게 꽤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줘서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또 시원시원한 성격과 호탕한 모습에 남자로서 매력도 느껴서 저희는 어느새 사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그게 벌써 4년 전 일이네요. 시가식구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누나 3명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전부 다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자의반 타의반, 그냥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고요. 저희 집이나 전 남편 집이나 형편도 비슷해서 생략할 거 생략하고 그 돈으로 전셋집 하나 좋은 걸로 얻는데 다 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안전감독이라는 직업이 연봉 1억 가까이 되는데 왜 전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을까요? 저야 일반 회사원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편이었지만, 전 남편은 그 높은 연봉을 거의 5년 이상 받아왔는데 저랑 거의 비슷한 금액을 내놓길래 물어봤죠. 어디 큰돈 쓸 일 있었냐고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난 딱 35살까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목표라. 크게 돈 모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어차피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꼬박꼬박 모을 수 있어.
지금 내 앞에서 돈 걱정하는 거야? 라고요. 솔직히 저도 어느 정도는 가치관이 비슷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없다가도 언제 갑자기 확 생길지 모르는 용물 같은 거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벌써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궁상 떨면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전 남편은 당신이 더 잘 알겠지만 이쪽 바닥이 정년이 없잖아? 그럼 내가 건강관리만 잘하면 70살까지도 해먹을 수 있어. 한 달에 600씩 잡고 30년이면 얼마를 내가 벌지 하면서 엄청 우쭐대더라고요.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전 남편의 말은 꽤나 일리가 있는 소리였어요. 건강만 허락하면 정년 없이 꾸준히 감독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약 1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에이전트 사장이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건이 생겼는데 그때 얼마나 심한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한테 정말 잘해줬고 제가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분이었는데 직원들 월급 전부 챙긴 것도 모자라 거래처 회사들에서 최대한 땡길 수 있는 만큼 돈까지 빌려서 잠수를 타버린 거죠. 한참 후에 잡히긴 했다는데 아무튼 주위에 마음 터놓고 지낸 사람들이 별로 없던 저로서는 월급을 날렸다는 충격보다 배신감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 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도 컸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우울증이 심해져서 다른 회사에서 오라는 거 마다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제가 일할 때는 별말 없던 전 남편이 저 휴직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타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일은 언제 할 거야? 저번 달 월급 날린 거 감안하면 당신 벌써 2달째 노는 거잖아. 나는 전업주부 이런 거 인정 안 해. 지난달은 당신 잘못도 아니니 봐줄게. 대신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 내. 알겠지? 사실 저희는 결혼할 때 2가지를 약속했어요. 첫째, 아이는 따로 계획하지 말자. 대신 피임도 굳이 하지 말자. 그냥 순리대로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살자. 라고요. 당연히 임신하면 저희 소비 패턴도 바꿀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생기거나 35살까지는 각자 번 돈은 각자가 알아서 쓰고 절대로 터치하지 않기. 대신 공동으로 나가는 식비나 관리비, 그리고 공과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는 똑같이 나눠내자. 이렇게 약속한 걸 들먹이며 전 남편은 한 달치 깎아준다고 생색을 다 내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빚을 내서라도 공동생활비는 내라고 하길래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냥 게을러서 일을 쉬고 있는 거면 이해하지만 사기당하고 우울증 치료까지 받는 와이프한테 이러는 건 미친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네요. 더럽고 치사하고 안 그래도 심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일부러 나 죽으라고 저러나 싶은 생각까지 들고 그랬네요. 그런데 상황이 참 애매한 게 여기서 제가 발끈해버리면 마치 일하기 싫어서 결혼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취직, 일하고 하나요? 어차피 곧 마음 추스리고 일할 생각이었고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 하는 꼬라지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번 떠보기로 했습니다. 나 그냥 한동안 전업주부 하는 건 어때? 내가 아직 멘탈 회복도 안 돼서 벌써 일하는 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대신 집안일 완벽하게 하고 돈도 아껴 쓸게. 라며 사정사정 하다시피 말했더니 이놈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절대 안 된답니다. 집안일은 지금처럼 자기가 반반할 테니까 뭐라도 찾아서 일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도망치듯 곧장 분리수거 쓰레기 가지고 나가버리는 전 남편을 보면서 기가 찹디다. 이런 꼴 보려고 내가 결혼을 했나. 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 아니, 친구가 사기를 당했어도 괜찮냐? 힘들지? 라며 위로부터 해주는 게 사람일진데 이놈은 제가 하루빨리 일을 시작해서 생활비 내라는 말부터 하네요. 이게 남편이라는 인간이 맞습니까? 전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딱히 트집을 잡을 만한 행동이나 말이라기엔 듣는 사람들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 제게 유리한 게 없다는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전 남편이랑 거의 따로따로 지냈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제 돈으로 계속 내고 살았고요. 웃기죠?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그냥 돈 아끼려고 핫숙을 같이 하는 학생들 같은 관계였어요. 그리고 생활비는 내고 있으니 제가 해야 할 집안일만 후다닥 해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앞에 말씀드린 100% 영어로 쳐야 하는 안전감독 시험을 말이에요.
정말 단 한 번도 뭔가를 열정적으로 해본 적 없는 제가 죽기 살기로 매달렸네요. 최소한 그 자격증은 딴 후에라야 그나마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가진 거래처 정보가 있으니 어떻게 잘만 비비면 한두 번 정도는 비록 초짜라도 구직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도 있었고요. 일단 들어가서 일만 시작하면 적응하는 건 제게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안전감독들에게 들어온 이야기들이 전부 제 노하우가 될 테니까요. 근데 전 남편은 제가 그 시험 준비하는 걸 알자마자 막 웃는 겁니다. 당신 뭐 하냐? 잘 모르나 본데 이 시험 말이야. 장난처럼 응시할 그런 시험 아니야. 돈도 몇백만 원인데 그냥 밖에 나가서 아무 일이나 하면 되지.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당신 머리로 정말 될 것 같아? 돈만 버리는 거야.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그나마 돈 버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아냥대고 무시하더라고요. 전 모른 척 했습니다. 너는 지져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줄어들자 앞다퉈 계획돼 있던 공사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순식간에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은 건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는 케이스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술 사주고 알랑방귀 뀌면서 쌓은 인맥만으로 여기저기 일했던 전 남편은 그렇게 형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던 감독들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팽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 할 사이에 백수가 돼버린 전 남편은 모든 짜증과 화를 저한테 푸는 거예요. 남편이 놀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냐? 빨리 자리 좀 알아봐. 할 줄 아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 다 아니까 어서 자리 좀 구해보라고. 라고 하면 저는 저대로 빠기쳐서 지금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값 다 내 돈 내고 먹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하며 받아치고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네요. 자격증 시험이고 뭐고 이대로 가다간 둘 중에 하나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이혼하자 했습니다. 전 남편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흔쾌히 그러자고 해서 최대한 서둘러 이혼을 했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야가 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제가 일하던 에이전트 산업은 더 활발해지는 겁니다. 이게 방역 조치 때문에 국가 간 왕래가 안 되다 보니 절대 중단할 수 없는 현장들이 문제였습니다.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더 높은 직급의 사람들도 한국에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월 2천도 좋고 3천도 좋으니 사람만 제발 구해달라는 외국 담당자들의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동안 일했던 경력까지 모두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회사로 재입사를 했습니다. 이 바닥이 아주 좁아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거든요. 저보고 얼마나 다들 반가워해 주시는지 몸둘바를 모를 정도였네요. 아마 대부분 저와 전 남편의 이혼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더 챙겨준 건지도 모르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잘 풀리는 와중에 전 남편 소식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같은 계통에서 계속 일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이혼하기 전부터 감안하고 있었던 거라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러 여기저기 접대도 하고 다니고 이력서를 막 뿌리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에 혹시나 싶어 저희 회사 내부에 확인을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 이력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주위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왜 이혼하게 됐는지 까발려 전 남편을 매장시켜버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얻은 현재의 행복인데 고작 그런 인간을 폭로해서 다시 엮여봐야 저만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저장되어 있는 전 남편 이력서를 삭제하는 데서만 만족했네요. 듣자 하니 여기저기 자리 달라고 돌아다니다 지 뜻대로 잘 안 되니 이미 일하고 있는 친한 인간들 집까지 찾아가 술 먹고 꼬장 피우고 싸움박질까지 했답니다. 아주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다네요. 사람 본바탕이 어디 가겠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어려운 시기다 뭐다 해도 그동안 흔들림 없이 일을 제대로 해온 분들은 오히려 몇 배의 연봉을 제한받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전 남편처럼 뺀질뺀질 인맥 만든답시고 침묵질로만 살아온 인간들은 결국 자기들끼리도 배신하고 뒤에서 총질하고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전 남편 성격에 공사판이라도 가서 일할 사람도 아닌데 아주 제대로 망한 거죠. 저야 뭐 이젠 완전히 남남이니 아무 관심도 없네요. 반대로 요즘 전 진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직급도 꽤 올랐고요. 자격증 시험은 언젠간 다시 도전할 겁니다. 그렇다고 전 남편과 같은 일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저 제 자신을 테스트 해보고 싶거든요. 내년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인데 이사 마무리하면 다시 도전해봐야죠. 어찌 보면 멍청하게 스스로 망친 제 인생에 누군가 한 스푼 행운을 타준 것 같이 모든 게 잘 풀리는 게 꿈 같기도 하네요. 다시는 예전처럼 수동적이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은 다시는 안 살려고요. 여기 제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꼭 다짐하고 싶네요.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